예전 암 노트북과 다르게 호환성이 아주 만족한다. 은행 보안 프로그램 안티치트. 형 빨리 해결해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윈도우 노트북 라인에서 큰 변화의 시작점을 알렸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긴 했는데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노트북에 넣은 ARM 윈도우를 탑재한 노트북,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 프로세서를 넣은 갤럭시북 4 엣지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 노트북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암태북인가? 알고 보면 삼성에서 처음 시도도 아닙니다. 예전에 비슷한 컨셉으로 암 버전, 그러니까 갤럭시북 S라는 것을 출시했는데 그 이후에 오랜만에 암 버전을 탑재한 윈도우, 이 시장이 앞으로 점점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지금 솔직히 좀 신나긴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암, 그리고 AI PC 라인업을 새로운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새롭게 정의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에서 코파일럿 PC 라인업 중에서 16인치는 삼성 갤럭시북 4 엣지가 단독이래요. 나머지는 다 14인치, 15인치 아래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기기는 양산품이 아닌 개발용 실효이고 소프트웨어도 정식 버전이 아니니까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요즘 노트북 폼이 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갤럭시북 4라는 이름을 달고 여러가지 파생 라인업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나온 것은 엣지라는 모델입니다. 디자인도 북 4와 비슷하긴 한데 이런 이제 옆면 라인을 봤을 때 좀 더 엣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 얇고 깔끔하게 나왔어요. 상판은 북4 시리즈와 동일하고요. 합판 디자인도 북4 시리즈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 옆면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보고 떠오른 게 뭐냐면, 옛날에 삼성 노트북, 그러니까 삼성에서 갤럭시북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노트북 9을 썼거든요. 노트북 9 프로, 노트북 9 메탈, 그거랑 유사한 디자인이라서 체감적인 얇기는 더 얇아 보이더라고요. 포트 구성도 비슷합니다. 마이크로 SD랑 USB랑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여기도 HDMI 2.1 그리고 USB 4 단자 2개. 아쉬운 건 이제 컬러는 그냥 한 개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충전기는 65W 충전기고요. 무게는 기존 북4 프로랑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암 버전을 쓰면서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소재 사용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줄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줄지는 않았다. 디스플레이도 북4 라인과 동일합니다. 14형, 16형 두 가지 모델로 나왔고요. 다이나믹 AM OLED 2X의 터치 디스플레이도 모두 동일하게 탑재되었어요. 트리키의 120Hz, 안티 리플렉션, 비전 부스터 모두 다 그냥 사실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게 모두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따로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노트북 쪽에서는 이미 이제 최상급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할 건 없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특별한 부분이고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X86, 그러니까 인텔 프로세서가 아닌 ARM 기반, ARM 기반의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삼성이 16인치는 또 단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퀄컴과의 관계가 좋아서인지 다른 브랜드는 모두 보면 X 엘리트 뒤에 X1 E80100이라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84100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80은 다른 브랜드도 모두 동일하게 탑재하고요. 여기서 84는 우리 갤럭시 보면 그 스냅드래곤 4 갤럭시라는 조금 더 클럭이 높은 버전이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삼성이 고성능 모델을 삼성전자만 독점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두 모델의 차이점은 효율 코어 없이 성능 코어만 12개를 사용하고요. NPU 연산 능력도 동일해요. 다만 84와 80의 차이점은 CPU와 GPU의 클럭이 조금 더 높은 버전이다. 아마 이제 베이스 클럭이 3.4, 3.8 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부스트 클럭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간단히 긱벤치 6를 돌려봤는데 전체적인 성능이 꽤 높았습니다. 최근 나온 인텔 노트북 대비 싱글 멀티 점수는 훨씬 높더라고요. 80 기준 싱글은 2700대, 멀티는 14000대, 84 기준 싱글은 2900대, 멀티 15000대가 나왔습니다. 두 버전의 차이는 싱글이 대략 한 6%, 멀티 4%로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시대벤치 2024 버전도 돌려봤거든요. 이때도 두 프로세서의 차이는 싱글은 5%, 멀티는 2% 차이더라고요. 인텔과 비교해도 차이가 꽤 나긴 한데 80과 84의 차이는 멀티 기준 약 20점 정도 차이가 났고 저소음에서도 성능이 꽤 괜찮아서 실제로 버벅임 없이 쓸만하더라고요. 램은 16기가를 기본으로 탑재했고 램클럭도 8448MHz이고, 특이하게 저도 급하게 받아서 하루 정도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암 버전 윈도우는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8기가에서 9기가 정도 사용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봐도 기본적으로 램의 사용률이 꽤 높잖아요. 그것처럼 암 윈도우도 기본적으로 사용량이 좀 많다고 해요. 또 특이한 게 보통 노트북은 SSD를 탑재하잖아요. 하지만 엣지는 이 UFS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일반 SSD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크리스탈 벤치마크의 결과는 순차 읽기와 랜덤 읽기, 그 읽기는 다른 모델에 들어간 SSD가 더 빨랐고요. 나머지 순차 쓰기나 랜덤 쓰기는
엣지에 들어간 게 더 빠르더라고요. 사실 이 수치만 하더라도 일반 사용하는데 크게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에뮬 성능이 궁금해서 7집으로 압축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암 버전과 X86의 차이는 69%, 암 버전과 64비트의 차이는 23%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은 다른 북포와 동일하잖아요. 근데 사용성에서 꽤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인텔 탑재 노트북 대비 체감되는 소음도 되게 작았고 뭐 이제 벤치나 고성능 작업을 할 때는 팬 소음이 조금 들리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상황에서는 거의 소음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발열 또한 이쪽에서 나긴 하는데 대체로 기존 노트북 대비 발열 체감이 많이 달랐다랄까요? 이거는 그냥 만져보면 달라요. 거의 얘는 미지근한 정도예요. 또 쓰면서 진짜 좋았던 게 배터리가 미쳤어요. 거의 인텔을 탑재한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배터리는 거의 좀 과장하자면 거의 2배 가까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4K 영상 밝기 100%로 세팅했을 때 대략 한 9시간 30분간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밝기 100% 기준이고 유튜브에서 4K 기준인데 만약 한 FHD의 밝기도 반으로 내리잖아요? 그만 15시간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프로세서의 아키텍처가 변하면서 오는 차이점은 외관으로 생긴 것은 완전 동일한 윈도우라는 것은 동일한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우리가 일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쓰였던 것은 X86이라는 아키텍처가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ARM이라고 해서 요 ARM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하기에는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ARM 버전의 특징이라면 저발열, 저전력,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해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생긴 건 똑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한 명은 알아듣는데 한 명은 못 알아듣고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한 명은 알아듣는데 한 명은 못 알아듣고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인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 그냥 보면 일반 쓰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윈도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암 버전의 숙제라면 프로그램 호환성이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엔 호환되는 게 거의 없었기도 하고 64비트 프로그램은 아예 돌아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해서 X86 64비트 에뮬레이터도 새롭게 만들었고 새롭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암 버전의 윈도우를 타사보다 더 먼저 출시하고 좀 더 오래됐거든요. 솔직히 그동안 진짜 별로였거든요. 근데 제가 갤럭시 북포 엣지를 받고 이제 써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호환성에서는 진짜 엄청 많이 준비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전 암 윈도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환성이 가장 최대 이슈였고 큰 장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장하자면 한 80-90%의 장벽이 허물어진 느낌이에요. 아마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접하잖아요. 그럼 사실 일반 윈도우랑 크게 차이를 느끼기가 더 어려울걸요?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거의 뭐 생각 안 날 정도로 호환성은 진짜 많이 고쳐졌더라고요. 다만 암 버전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초기 로딩의 시간이 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노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로딩이 있죠? 하지만 엑셀 이런 건 바로 켜지죠? 로딩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호환성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달라졌지? 찾아보니까 ARM64EC라는 걸 공개해서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빌드할 때 이거를 체크하면 변환할 수 있는 코드는 최대한 ARM에 맞춰주고요. 변환 불가능한 것만 에뮬레이션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썼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암 버전이 나와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텔 윈도우보다 더 빠르거나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카톡도 지금 로딩은 조금 느리죠. 카톡도 처음 실행할 때 로딩은 느린데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었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프린터 드라이버도 민감하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쓰는 것도 뭐 호환성 이슈 없이 잘 되더라고요. 대신 이제 노션은 생각보다 조금 느리긴 했습니다. 노션은 로딩이 다 되고 나서도 조금 느리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거 어도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도 깔아봤거든요. 그 처음부터 암 버전으로 설치되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에서는 뭐 AI로 뭐 지우개를 하거나 보정하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똑같아요. 설마 이런 이제 로지텍 G허브도 될까 해봤는데 G허브는 이제 무한 설치로 들어가서 요거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롤 같은 경우 프로그램 설치랑 실행까지는 모두 가능하지만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핵을 잡는 뱅가드 프로그램에서 이슈가 생겨서 이거는 불가능했어요. 아마 롤에서 뱅가드만 이제 암 버전으로 만들어주면 롤은 할 수 있을걸요? 메이플 스토리? 이것도 잘 되고요. 슬레이더 스파이어 이것도 무난히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120프레임 이상 나오기도 하고 갤럭시 북포 엣지는 터치까지 가능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스팀에서 데브 더 다이브도 설치해봤거든요. 이런 캐주얼 게임은 너무 잘 돼요. 심지어 이제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도 돌려봤거든요. 대신 옵션을 낮음으로 설정했는데
그래도 한 6, 70프레임으로 게임이 잘 돼요. 그리고 FPS도 궁금해서 오버워치2도 돌려봤습니다. 이때 한 HD급 중간 옵션일 때 평균 프레임은 80 정도로 이제 플레이가 이제 연습장에서 가능했는데 사실 이제 중간중간 30프레임대로 프레임 드랍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서 낮음으로 낮춰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프레임 드랍의 빈도가 감소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발생해서 사실 뭐 게임을 즐기기에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험은 암 호환용으로 나온 프로그램은 그냥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인텔 노트북에 비해서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직 호환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느리게 작동한다는 것 빼고는 대부분 예전과는 다르게 호환성의 이슈는 없이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에서는 되게 많이 준비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암에 최적화를 해서 그 버전을 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 상황을 파악하자면 뭐 인터넷, 오피스, 메일, OTT 간단 작업은 아마 일반 노트북보다 더 만족감을 크게 느낄 거고 이 이상은 조금 더 이제 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게 인텔 탑재한 노트북과 다르게 키보드 위로 발열이 올라오는 게 고성능 작업할 때 빼고는 진짜 인텔 대비 엄청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제 갤럭시 북4 이제 다른 모델 그게 이제 16인치는 없고 14인치 모델이 있거든요. 그것과 그냥 이제 대충 이제 간단히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시대벤치로 5분 돌리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한 7, 8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발열 차이가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뭐 메일, 인터넷, 포토샵 이 정도 작업만 했는데 그때는 거의 무서움에 거의 발열도 잘 안 느껴져요. 대신 아직 코파일럿 플러스 PC 쉽게 말해 암태북, 암 윈도우의 시작이라 기존 대비 상당히 개선된 거지 사무용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호환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체크하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요즘은 PC도 AI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갤럭시 북4 엣지도 이 엣지가 뭐냐면 엣지 컴퓨팅이 반영되어서 이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서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이제 AI를 돌릴 수 있는 NPU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기능을 기존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그 서버에 올려서 써야 했다면 얘는 이제 온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능을 인터넷 연결 안 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로도 작동하고요. 나머지는 기존 갤럭시의 에코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링크 투 윈도우도 되고요. 멀티 컨트롤, 파일 복사 붙여넣기, 세컨드 스크린 이런 건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두 지원해요. 그리고 뭐 이제 특별하게 생긴 기능이라면 요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림판만 지원하는데 요 코크리에이터 보이죠? 요거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만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웃는 사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게 터치 되지 이렇게 하고 웃는 사람 만약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떠한 것을 만들고 싶냐 하거든요. 휴먼 참고로 이거 한글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만들면 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NPU 사용하나? 오 NPU 지금 사용하면서 지금 이런 사람 만들었습니다. 뭐 수채화, 유화 다양한 형태로 조절 가능하네요.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히 쓰기엔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게 그림판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캡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뭐 화상 채팅을 하거나 이때 대략 44종의 외국어 음성을 영어 자막으로 제공해준다고 해요. 이게 잘 되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가 줌으로 대화를 할 때 만약 다른 나라의 언어 그때 바로바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로 라이브로 자막으로 나오면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테스트해보니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아나운서 분이나 문장이 완전히 잘 만들어진 그러한 음성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번역이 되게 잘 돼요. 삼성 스토어 또는 삼성 케어 플러스 대표 콜센터를 통해 근데 나중에 좀 이제 개선이 더 되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잘리거나 그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직까지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뭔 드르렁이야 드르렁. 43mm입니다. 오 삼성 밴드 느낌도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게 많이 개선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AI 기능은 스튜디오 이펙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기존에 있었기도 한데 얘가 이제 프로세서 자체에 NPU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로 구동이 되고요. 이거는 PC 카메라랑 필터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뭐 음성 초점이나 인물 모드, 배경 흐림, 초점 맞춤 이러한 기능들을 온 디바이스로 쓸 수 있고요. 리콜이라는 기능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PC를 사용했을 때 과거 특정 시점에 내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자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식 버전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간단히만 사용해 봤는데 시간별로 기록되죠. 이렇게 시간별로 내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기록이 되고요. 개수 몇 개지? 이렇게 딱 검색하잖아요. 지금 자연으로 검색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비슷하게 검색했던 그러한 기능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유용할 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문서를 작성해요. 근데 문서를 작성했다가 요거를 저장 안 하고 꺼서 그냥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리콜 기능으로 다시 돌려서 내가 썼던 문서를
이렇게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일할 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도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해서 9월 이후 업데이트로 정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새로운 노트북을 봤으니까 또 해체쇼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간단히 한번 해체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 아키텍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좀 달라졌을 것인가? 오, 고무 바닥에서 떨어지는 건 되게 좋습니다. 빨리 풀어봅시다. 궁금해. 딱 뜯었을 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스피커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스피커도 동일한 16인치 모델이었기 때문에 비교해보진 못했는데 이제 소리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졌거든요. 옛날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그래서 보니까 트위터는 동일한 것 같고요. 요 우퍼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기존 우퍼와 다르게 엣지에 들어간 우퍼는 태블릿 버전에서 쓰던 거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61.8WC를 탑재했고요. 나머지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볼까요? 오? 잠깐만. 와, 이건 좀 신기하네. 다른 노트북들은 여기다 히트 파이프를 썼고 우선 얘도 그건가 싶었는데 이거 전체가 베이퍼 챔버인데요. 그냥 뗄 수 있나? 지금 보드 떼냈습니다. 보드가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를 풀어줘야 프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 야, 근데 이 자체 전체가 베이퍼 챔버인데요? 이 사이드 보면 여기 다 베이퍼 챔버예요. 그리고 프레서 쪽을 보면 이게 뭘까? 여기 쉴드 캔으로 싸져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는 램 같죠? 램? 이게 eUFS인가? 그리고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입니다. 오,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특이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레터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조금 더 써보고 싶어서 이틀간 야외에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해 봤습니다. 배터리 풀로 채우고 들고 나가서 밝기 50%, 최적화 모드로 사용해도 거의 모든 작업이 빠릿빠릿해서 만족감이 더 좋더라고요. 다만 X86, 에뮬러 돌리는 경우에는 좀 느리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영상을 재생하려고 암 기반의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거는 이제 켜는 것보다 빠른데 팝 플레이어는 에뮬러 돌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켜는 건 조금 느렸다랄까요. 다만 일단 켜진 후부터는 둘 다 빠릿빠릿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코파일럿 버튼이 괜찮았어요. 챗 GPT만큼은 아니지만 간단히 빠르게 이제 정보를 종합하기에 좋았고 크게 체감되는 건 인텔 윈도우 노트북 대비 대기 시간이 진짜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하진 않고 화면을 계속 켜뒀거든요. 그래도 크게 배터리가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이틀간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사용해도 배터리가 37%가량 남았습니다. 펜 소음은 도서관에서 막 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금 소음이 있기는 한데 백색 소음이 있는 곳이나 사무실에서는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하긴 해요. 추가로 이날이 진짜 더웠던 야외였거든요. 근데 키보드 위로 발열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갤럭시 북4 엣지를 살펴본 소감, 저도 뭐 오래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와, 이 암 버전 윈도우에 대해서 호환성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를 진짜 잘 준비했네요. 아쉬운 거라면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면서 장점이 프레스 안에 모뎀이 대부분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에 비해 셀룰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호환성도 되게 좋고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암 버전 윈도우가 일장일단 있다 보니 고민하시는 분들은 암 버전 윈도우에 대해 조금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대신 만약 이렇게 이제 암 버전의 윈도우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잖아요? 그럼 오히려 만족감은 더 좋을걸요? 새로운 암태북, 그러니까 북4 엣지도 이제 곧 판매를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런칭 혜택으로 보상 판매 최대 25만원 혜택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지금 암태북이 이 정도라면 나중에 더 발전한다면 펠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배터리가 충분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야, 몇 년 뒤에는 이 갤럭시북에서도 엣지 라인업이 메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대 이상으로 호환성이 진짜 옛날 거와 다르게 암 버전 윈도우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좋아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공개된 거 봐도 이제 그 은행 보안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좀 해결하고, 그리고 특히 게임은 다른 것보다 그 안티치트, 그 보안 프로그램, 그 핵 잡는 프로그램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 롤에서 또 고쳐주면, 이걸로 롤하면 롤까지만 돼도 대박이지 않을까요?